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를 사랑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또 으라차차 애청자 여러분, 오늘 또 1시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달려왔습니다. 늘 숨이 차지만 정말 억울한 민초들의 이야기, 또 우리 서러운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 이렇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손님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1순위는 사실 표창원 선생님인 건 맞는데, 이분이 일주일 전에 사실 영입 1호처럼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1순위가 표창원 선생님으로 돼가지고 억울한 면도 있지만 알만한 분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영입된 민변의 이현욱 변호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민생운동, 서민금융보호 이런 이슈들을 천착해 오셨는데, 이현욱 변호사님과 함께 또 이분이 또 나름 야당의 험지인 분당 갑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런 이야기들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사소하기 위해서 엄청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여러분 안진걸입니다. 아무리 방송을 해도 진행 실력을 늘지 않고 게스트보다 지가 하고 싶은 말 더 많이 한다는 지적도 받지만, 그래도 오늘은 게스트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아주 내공이 한 10배, 1000배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환영의 글까지 남겨주시는데요. 여러분,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현욱 아닙니다. 현욱으로 헷갈리는 분들, 이현욱 변호사님이신데 이렇게 보시면 기사 엄청 많이 나와요. 영입 영순이라고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1순위였거든요. 근데 표창원 소장님이 1순위로 오는 바람에. 자, 이현욱 변호사님, 우리 국민 라디오 청취자들과 시민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힘찹니다. 원래 되게 조용조용하신 분이잖아요. 예, 조용조용한데요. 지금은 이제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계속해서 잘 나가는 민변 변호사,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민생운동하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또 이 험한 여의도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아니, 뭐 돈은 못 버는 건 비슷합니다. 예, 그런가요? 또 물론 예전에도 좋은 일만 아니라고 돈을 별로 못 버셨던. 예, 뭔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미션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시민운동 또 공익활동 많이 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활동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민생희망본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민생의 희망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훈수 뜨는 것으로는 끝날 일이 아니구나. 직접 가서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30년 시민운동 하려고 했는데, 예. 15년 중간에 끊고. 예. 그러면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를 하신 건 언제죠? 언제부터죠? 2001년부터. 2001년부터 예, 15년을 내리 예. 민생운동에 복무하시다가 민변하고 참여연대 또 뭐 에듀머니 희망살림 뭐 민생연대 이렇게 도와주시던 NGO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책도 쓰시고 약탈적 금융사회. 예, 맞습니다. 책 좀 예. 팔렸죠? 예. 팔렸는데 그 수익금 전액은 우리 공저자인 재윤경 대표님의 NGO로 기부를 하셨다는 또 미담이 예. 안 알려진 미남. 우리 재윤경 대표가 그런 것 좀 알려야 되는데. 예, 소문이 많이 나지는 않았더라고요. 소문을 예. 내겠습니다. 공전대 모든 수익금을 네. 서민금융 보호운동하는 NGO로 기부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아무튼 아직도 그 이현욱 변호사님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는 분들은 알아도. 예. 그래서 자기 PR? 요즘 분당갑 예비 후보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당갑 예.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예. 그럼 분당갑에 이제 이렇게 가셔서 주민들 만나면 어떻게 소개하세요? 궁금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 뭐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일단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5년 동안 예.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이렇게 시민운동하고 공익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이 정치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협업하면서 한국 사회에 좀 더 좋게 바꿔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막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요. 사실인가요?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때 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네. 좀 타이밍을 사실은 잘 못 잡아서 입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님이 그렇게 쉽게 탈당할 줄은 예. 이현욱 변호사님 입당하시자마자 분명히 영입 1순위라고 기사에도 한 10군데 나고 그 문재인 대표님하고 이렇게 프로포즈도 취하시고 그랬었는데 예, 그다음 바로 그렇습니다. 탈당하고 그래서 예, 당 사정이 급변하면서 뭔가 새로운 분들을 영입해야 된다면서 1순위부터 이제 표창원 선생님도 1순위로 발표가 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타이밍을 좀 잘 못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것은 당시에 제가 이제 NGO로서 보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네. 가계부채가 1200조나 되니까 일종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서민금융이나 가계부채 민생문제 최고 전문가 이현욱 변호사를 영입해가지고 가계부채 특별위원회 투톱으로 내세우는 그런 전략이었잖아요. 출범식 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뭐 정당의 사정이나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당에서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예, 지금은. 네. 네, 여러분 지금 원래 더불어민주당 영입 1순위였으나 당 사정이 급변해서 0순위로 바뀌고 그러니까 0순위가 된 거죠. 0순위. 예. 1순위는 표창원 소장님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몇 번. 그 이야기 안 하던가요? 따로 뵙지는 못했고요. 그 당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저는 당인이니까. 네. 네네. 제가 또 조직에 잘 복종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뉴파티 위원회 위원이신. 예, 그렇습니다. 그 뉴파티 위원회가 굉장히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10개명, 해야 될 10개명을 발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뉴파티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철희 소장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영입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표창원 소장님이나 또 김병관 의장님, 또 양향자 상무님, 또 오기영 변호사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시던 기동민 선생님, 네, 또 권호중 선생님, 네. 그 서울시 비서실장을 하셨죠. 네, 권호중 선생 알죠. 이분들. 민병덕 변호사. 저 안양의 박원순. 예, 오늘 한겨레 신문에 현수막 크게 나왔어요. 현수막에 무슨 미약 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하더군요. 안양의 박원순 둘이 크게 찍. 그러면 이제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은 분당이 이재명이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인지도 약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이재명 시장 힘을 많이 좀 이렇게 묻어가야 그러니까 됩니다. 근데 사실 예. 비슷하잖아요. 성씨도 이재명의 이현욱에 비슷하고 예. 제가 저도 이재명 시장 잘 아니까 그분이 82학번이고 우리 이현욱 변호사는 87학번이고 나이고 네. 그다음에 두 분 다 민변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재명 시장 성남 참여자치심의연대 예. 집행위원장 출신이고 이현욱 변호사님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네. 또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네. 뭐 이런 거 하셨으니까 되게 경력 비슷한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렇게 성남에 아니 분당에 이재명이다 그렇게 할 법도 한데요. 예, 제가 뭐 이 분당갑이 원래 또 이재명 시장님이 예전에 출마도 하셨던 곳이고. 지역 예, 후보로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갑에 나름 제가 이재명 전문가인데 그 부분을 깜빡했네요. 예, 갈 때도 이재명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행정으로 많이 보여주셨고 이래서 또 우리 민변 선배님이고 또 참여연대 저는 뭐 서울에서 했고 그 이재명 시장님 성남에서 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단체 활동 같이 하고 이런 인연도 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볼 때는 저를 좀 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시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또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시니까 네. 우리 그 많은 또 애청자들께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스티브 잡부님, 날고 싶은 토끼님, 바보운주 김은주님 특히 이현욱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분당님이 옆 동네네요. 중원구에 사신대요. 우리 바보운주 김은주님이. 네. 은수미 의원 응원하고 있다는데요. 중원구. 그러시군요. 중원구 예비후보죠. 예비후보죠. 예. 은수미 의원이. 을지로 의원 활동할 때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럼요. 예. 요새도 자주 뵙습니다. 요새도 요새는 어디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거운동. 성남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예. 예비후보자들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인사드릴 때. 한 번씩 자주 뵙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그 전에 우리 국회 들어가기 전에도 또 시민사단체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뵀던 사이고. 예. 수희당님도 환영해 주셨고, 와라고 남겨주셨어요. 특히 OK 마리님께서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의 명저 약탈적 금융사의 표현을 표지를 올려주셨네요. 예. 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네. 재윤경 이현욱 지음. 예, 참 이것도 고생하셨죠, 이 책 쓰느라고. 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입니다만 더 많이 좀 봐주시고 지금 또 지금도 의미가 있죠. 가계부채가 이 책이. 1200조가 넘어가가지고 예. 이게 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예, 제가 좀 국회로 가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이현욱 변호사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 이제 그 명함을 명함 교부하면서 배포. 예. 지지를 호소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명함을 교부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예.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깨띠 그리고 표지물 부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후보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현수막 선거 사무실을 낼 수가 있고 현수막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일요일 날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천일 네.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도 엄청 도와주셨던 곳인데 네. 그 주민들이 지금 이현욱 변호사님 응원 많이 하더라고요. 트윗도 하신 거 봤어요? 그 주민들이? 네, 많이 정방 대표님의 이분들이 네네. 이현욱 변호사님 응원하는 트윗 막 보내고 네. 그 감사합니다. 분당 사거리에서 그 한겨울에 네. 피켓 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정말 수고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트윗 거기 갔는데 그 용산에서도 이제 용산 도박장 반대하는 예비 후보님들 오셨는데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예비 후보자들님이 하지만은 뭐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거 말고 선거법 저촉될지 모르니까 용산 화상 도박장 반대 발언해달라고 했더니 발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된대요. 마이크는 안 됩니다. 육성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육성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됐나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네.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산 도박장 반대 투쟁 이야기만 해도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여러 재반 상황을 봐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예 안전하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아예 안전하게 아예 마이크는 안 써버리는군요. 마이크를 그냥 안 써버리는 거죠. 실내 행사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굳이 인사해야 될 경우는 육성으로 해버리겠네요, 그러면?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선거법이 좀, 돈은 묻고 말은 풀자고 그랬으면, 사실 말은 좀 풀어줘도 되잖아요. 어떠세요, 이현욱 변호사 법률 전문가로서? 아니, 본인도 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설비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해 가지고 예. 그걸 뭐 이게 확성기를 쓴다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그건 좀 선거 과열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사적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좀 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선거운동의 과열과 과잉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막 대형 스피커를 막 달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되 제한을 하되 이미 그 행사장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행사의 취재 덕담이라든지 연대사 정도를 표현하는 건 그건 사실 나중에 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우리 이훈 변호사님이 민생문제 가계부채 전문가이신데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영순위로 들어가신 분인데 환영의 댓글이 너무 적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긴 했지만 이현우 변호사님 여기 성남에서 지금 여기까지 얼레벌떡 달려오셨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NGO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최근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건 굉장히 정치개혁이나 민생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부채 전문가로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계부채 특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될까? 일단은 1200조면 엄청나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예, 지금 가계부채 특위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전반을 다루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활동 중에는 대부업법상의 금리 지금 일몰 조항이 예. 지난 연말이 지남으로써 그 제한 금리가 지금 사라진 상태거든요. 대부업법상 34.9%까지 예, 그렇습니다. 최고 이상 못 받게 하는 예, 거.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근데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일몰 조항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난 연말로 해서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일몰 조항으로 하지 말고 영구 조항으로 해라 했는데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일몰 조항으로 한 것도 뭐 작년 연말까지 또 다시 고쳐가지고 더 낮추겠다 뭐 이런 뜻도 있었던 것입니다만 네. 하여튼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일몰이 돼서 대법법상 제한금리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또 대법법상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금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또 이자제한법 금리도 굉장히 높아서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25%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25%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그것도 높은데도. 예. 근데도 대법제들은 이자제한법 적용을 안 받고 지금 34.9%는 34.9%를 적용받고 있는데 받았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죠. 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심각한 것이죠. 심각하네요. 예. 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또 많이 힘든데 예. 사실은 청년들이 빚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등록금도 빚으로 많이 또 하는 예. 경우가 있고 또 생활비 또 뭐 요새 월세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거비, 교육비 주거비 문제가 제일 예. 심각하죠.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사회생활 할 때 이미 빚지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이걸 좀 획기적으로 해결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갚는 경우에는 뭐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단기간에 정리하는 그런 회생제도, 청년을 위한 특별한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 교육비나 주거비로 빚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그냥 나이로 저희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이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뭐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34세 이 정도를 잘라서 그러니까 그 이하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1년 동안만 하도록. 예. 1년 동안 하면 과중 채무에 빠져 있는 경우 아니 물론이죠. 예. 개인 회생이라는 게 이제 빚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예, 도저히 100% 탕감은 아니죠. 근데 도저히 못 갚겠다고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1년 정도 최대한 그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면 나머지 부채는 면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낼 수 있는 건 내게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면책해서 새 출발하게 지금은 그걸 5년 동안 하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청년들한테 5년 동안 그렇게 갚으라고 하는 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직장도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이 빚 갚는 데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둘 중 하나는 백수거든요. 20대만 해도. 물론 이제 공식 실업률은 뭐 10%나 나오지만 사실 체감 실업률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도 보니까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이태백이라고 20대 태반은 백수. 예. 그러니까 그냥 좀 뻥을 쳐서 체감 실업률이 둘 중 하나가 실업자로 봤을 때
일자리도 없는데 5년 동안 빚을 갚아라고 그러면. 일자리 있는 사람도 5년 동안 직업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써버리니까 요즘에는.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생 정책에 대해서 재설계를 하고 계시네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일단 네. 당장 급한 게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다. 그거부터 손을 보는 거죠. 예, 그걸 가계부채 특위가 지금 정책을 내고 있고. 예, 계속 이제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보내주시는 우리 국민TV가 있는 마포 이 지역구의 정책내 의원이 가계부채 특위 위원장인데 정책내 의원하고는 어떻게 손발이 잘 맞으십니까? 두 분이 뭐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파이팅이 좋으시니까요. 파이팅이 좋죠. 예, 파이팅이 좋으시니까 앞에 예. 좀 나와서 열심히 싸워주시면 저희가 예. 제가 이제 좀 법안을 정리를 하고 방향을 좀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또 싸우는 거는 우리 또 정청래 의원님이 열심히 또 해주시면. 아니, 때로는 같이 때로는 같이 싸우셔야 되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예.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또 이제 이게 선거 국면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구에서 또 바쁜 일이 많고 이러니까 약간 그런 점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애별이고님께서 출첵합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하트를 2개나 주셨네요.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아, 애별이고님. 네. 그 다음에 우리 봄비님. 좋은 분들이 많이 영입되어 진짜 국민들을 위해 국회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좋은 정책을 많이 해라. 덕담 주셨어요. 네, 성남 감사합니다. 분당 가서 살고 싶답니다. 예, 오십시오. 응원합니다. 오십시오. 와, 네. 나중에 이 댓글들도 캡처해가지고 예. 이렇게 널리. 아이고 우리 오케이 마리님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 이재명 시장님하고 이현욱 변호사님 찍은 사진이 또 이렇게 대문자만 올려주셨어요. 예. 아니 이건 또 언제 이렇게 좌온순 우재명인데 아니 이렇게 두 사람 거니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텐데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떻게 된 거?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 합성 아닙니다. 예, 합성이면 이제 허위사실 6% 합성이면 저 선거법 다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 판례가 예, 있죠. 예, 이거 합성 예. 아닙니다. 예. 현장에 가서 예. 두 분이 이제 토크 콘서트 같이 참석하신 기회에 제가 찬스를 잡아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두 분. 그러니까 언제 이게죠? 이재명 시장 이게 이제 콘서트인가요? 12월 2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그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님, 박원순 시장님, 이재명 시장님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하는 지역 복지를 예, 복지 저지 정부에서 못하게 박근혜 정부가 막 예. 지역 복지를 못하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 거기 예. 저항하는 어떤 예. 콘서트 크게 했었잖아요. 예, 거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예, 예. 뒤에 보시면은 정부 복지 후퇴 예, 박근혜 정부 복지 옥대 예. 토크 콘서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만 들으시는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로 들으신 분들이 이 사진을 못 보실 것 같은데 물론 언론에도 검색됩니다만 여기 지금 오케이 마리님이 댓글에 올려주셨거든요. 실시간 댓글에. 근데 그냥 활짝 웃고 있는 세 분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보이니까 이리 와! 둘 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잡아버렸구만. 예, 딱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래갖고 두 사람은 아주 웃으면서 우리 예. 후배 이현욱 변호사를 응원해주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저는 이제 좀 이게 신인이라서 표정이 예. 아주 굳어 있고 두 예. 분은 이제 아주 이제 베테랑이시니까 표정이 아주 여유 있으시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억울한 을들의 사연을 전하는 방송이지만 억울한 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정치인들도 네, 갖고 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도 은수미 의원님만 모셨었고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모셨었고 예, 그렇죠. 정청래 의원님 모셨었고 네, 네. 장하나 의원님 모셨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인 넓은 의미의 정치인은 이현욱 변호사님도 오셨고 네. 이재명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한번 오셨었어요. 그렇죠. 이 방송에 웬만한 네. 분들은 다 네, 이렇게 한번 오셨는데 예. 우리 오케이 마리님께서 기존 정치인보다 이현욱 변호사님 같은 분이 훨씬 어필이 될 것 같다. 분당은 인지도만 있는 기존 정치인보다는 참신한 분이 어필이 된다는데요. 예. 오케이 마리님이 굉장한 분석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현욱 변호사님 인지도가 없다는 건 아니다. 경력을 보자니 경제통에 밟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어땠습니까? 제가 계속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익에 민감하죠. 이익에 민중의 이익에.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그렇죠. 우리 예. 유권자들이 이익에 아주 민감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예, 우리 유권자들 호주머니 지갑을 뚱뚱하게 만들어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때? 그러면 사실 이현욱 변호사님의 예전부터 이 시민단체 유명한 이현욱 변호사님의 민생 비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신비는 도로초를 무료로 해도 충분하다. 다 무료로 하자는 건 저기 아닙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경우는 요금을 좀 내더라도 웬만한 예, 음성이나 예, 문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현욱 변호사님 구상이 실제 받아들였잖아요. 음성 문자 거의 무제한 요금이 예, 지금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청년들에게는 좀 지원금을 팍팍 주자. 성남이나 네. 서울시처럼.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니까. 네. 그런 구상 재밌게 한번
청취자들 때 말씀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두텁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한 5분 정도 말씀해 보세요. 정책구상. 일단 그 필수적인 지출을 네. 줄이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필수적 이제 지출을. 돈을 벌어도 너무 이제 쓸 데가 많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 교육비, 보육비, 보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네. 교육,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애를 안 낳습니다. 네.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존립의 문제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육, 보육은 국가가 100% 책임진다. 네. 이게 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누리과정 이런 문제들 정부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큰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그거 너무 열받잖아요. 아주 화가 많이 나죠. 이런 사람들 애가 이제 둘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공약도 다 뒤져보니까 현수막도 전부 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라고 공약이 되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책임을 많이 안 지고 있죠. 예. 하나도 안 지고 했다면 조금은 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천억 정도는 뭐 예. 이상한 형태로 내려보내줬는데 네, 사실은 2조가 넘게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거의 뭐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쓰던 예산을 못 쓰게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황당한 저는 어떻게 그런 황당한 발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또 많이 하십니다. 보면은. 네, 그렇게 또 많이 하시고. 꼭 들어가셔서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렇고 들어가셔서 진짜 그런 못된 정치를 혼내주실 것을 믿고요. 자, 계속. 예, 그렇게 이제. 지갑을 두텁게 저는 하는 정책. 지갑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 1번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웬만하면 공공적으로 제공해주자는 예, 것입니다. 국민 예. 모두가 쓰는 것은 각자 자기 호주머니에서 낼 필요 굳이 없지 않느냐. 공공 서비스인 경우를 예, 말하는 그래서 거죠. 뭐 우리가 삶의 기본 조건과 관련되는 거, 뭐 의료 같은 경우에도 공공성을 훨씬 지금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거죠. 교육이나 주거, 의료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신 예, 거죠. 보육, 교육, 예, 주거, 예. 의료 이런 거는 정부가 다 책임지자. 예. 그래서 주거도 이제 책임지는 방식이 이제 문제인데 그걸 뭐 집을 다 공짜로 줄 수 있는 역량 사실은 안 되니까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 빚내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줘야 되겠다. 뭐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런 때에는 이제 좀 시장 가격보다 한 20% 정도는 저렴한 월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예.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한 월세를 공급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 자금 조달을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연리 1.5%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공공택지도 있잖아요, 정부는. 아예. 예, 그런 것도 예, 또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값을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공택지가 있으면. 근데 그건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이제 않습니다. 기회비용은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 일단 우리 알겠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예, 예. 왜냐면 하여튼, 정부가 네. 땅을 사들이는 비용이 들면 돈이 드는데, 지가 갖고 있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예. 예. 사실 정부는 땅을 사도 예. 우리 개인 사는 것보다 반값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또, 예. 조성원가에 살 수 있을 좋습니다. 뿐 아니라 그러면 훨씬 저렴한 전월세가 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또 정부는 자금 조달을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개인이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것보다 정부가 돈을 빌려서 집 사면 훨씬 더 싸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 그렇게 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펴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하는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건 거의 뉴 부자 임대 아파트잖아요. 예, 완전히 너무- 월세가 100만 원씩 예, 한다면서. 너무 비쌀 뿐 아니라 예. 또 그건 결국 또 분양 전환을 또 뭐 한 8년에서 10년 지나면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계속 또 주택 문제 거기 살던 사람 또 쫓겨나는 또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거 안정이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주거 안정이라고 하려면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를 올리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 임대주택 이런 걸 공급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아니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고 5년 만에 나가라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주거 안정이 아니죠. 주거 안정이 안 예,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국력이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좋은데 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한 독일 정도가 하는 정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한 반은 자기 집 있고 반은 공공임대주택 산다든지 예, 뭐 대체로 한 요렇게 하자는 거죠. 60% 정도는 임대주택이 사는데 예. 그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임대주택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면 그럼 전체적으로 그 전체 가구 수의 한 20%에서 25% 정도는 임대료 통제를 강하게 받는 주택이 있는 것이죠. 공공임대주택에서. 예, 그래서 예. 국가가 빌려주든지 또는 지자체가 빌려주든지 또는 그런 뭐 좀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예. 좀 이게 사회적 기업 또는 예. 조합 이런 데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 거기는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좀 저렴하게 빌려줄 수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또 임대료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임차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을 나가야 되는데 네. 대체로 이제 선진국들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네.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합의해서 정하는데 그 뜻이 안 맞으면 네.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에서 정하거든요. 예. 제3의 기관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다라든지 뭐 튀김이야 파는 사람 마음대로 팔고 우리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거나 딴 데 가서 사버리면 되는데 예, 그렇죠. 싸게 네. 교육하고 주거하고 의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적으로 무상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그렇습니다. 하자. 예, 지속적으로. 그러면 지갑이 두터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필수적인 예.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게 예. 1번이고. 두 번째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번째. 이건 누구나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벌이가 많아져야 되겠죠. 벌이가 많아지려면 월급이 올라야죠. 그러니까 예, 월급이. 월급이 예, 오르는 예, 건데 예. 그거는 이제 노동정책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예. 또 우리 그 비정규직의 경우에 사실은 이중적 차별을 받거든요. 비정규직은 고용 보장도 안 되고 또 임금도 낮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예. 사업주는 고용 보장을 안 해줄 거면 임금 더 줘라. 예. 이거를 좀 제도화해야 되겠다. 아마 유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예, 유럽은 다 그렇게 사회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예, 예. 미국도 사실은 다 그렇게 작동됩니다. 예. 그래서 임시직으로 쓰면 임금을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책을 저도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보장을 해준 사람들한테는 급여를 조금 덜 주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평생 보험 같은 거 보장받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안한 고용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안하잖아요. 네, 2년, 3년.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급여를 몽땅 주고 네.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사장님이어도 어차피 상시 지속 업무인데 월급 많이 주느니 정규직으로 뽑아야겠다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지속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뽑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상시 지속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쓰게 되면 사람 계속 쓰면서 비용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할 굉장히 유인이 없죠. 지금은 무조건 비정규직 예. 쓰는 게 이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게 하는 그 설계,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정책인데 진짜 그 정책은 어떻게 야권 모두가 이번에 총선 때 제시해서 상시 지속 업무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쓰는데 뭐 이렇게 하되 원칙적으로 하되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쓰려면 급여를 더 정규직보다 더 주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구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예. 뭐 10%나 20% 정도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준다라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으로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세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비정규직을 채용했는데 이 비정규직이 그 사업장의 평균 그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적다라고 예. 하면 그 차액의 뭐 110%를 근로복지세로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규직보다 급여를 더 주게 유도하는 이게 1대1로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직무 분석이 잘 안 돼서 네. 과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냐 이런 거 비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실현 가능한 것은 그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평균 임금과 네. 그 비정규직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가 네. 받는 급여의 차액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차액의 110% 정도를 근로복지세로 부과를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싸게 쓰면은 내가 페널티를 받으니까 최소한 비정규직 쓸 때 정규직 평균 임금은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월급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금을 페널티 받으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납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정규직으로 쓰게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보다 급여를 더 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실은 네. 비정규직을 쓰면서 급여를 더 주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잠깐만 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뭐 지금도 방송에서 보면 예를 들면 맞습니다. 잠깐 예. 쓰는 작가님이지만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면 네, 그렇습니다. 회당 뭐 5천만 원도 받는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시장은 또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원리를 그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근데 역시 민생 전문가다운 포스가 느껴집니다.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상시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으로 쓰려고 할 때는 돈을 더 주게 네. 만드는 세금을 그래서 더 내거나. 예, 우리가 이제 예. 그 돈을 벌었을 때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목이 늘어나야 가게가
가계의 지갑이 뚱뚱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걸 굉장히 주력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로소득, 노동소득 분배율, 가계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가계소득 분배율이 OECD 국가 평균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높이는 정책은 사실 지난 한 7, 8년간 전혀 못했고요. 그러니까 예. 강력하게 노동이 가져가는 목을 늘리는 정책 그런 걸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정책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과거 방식의 그런 물론 수출도 뭐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만 수출이 사실 잘 될 때도 생각해 보시면 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만 좋지 또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가고 또 근로자들한테 크게 혜택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새로운 지금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보통신 기업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기업들 이거 많이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은 또 보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도 뭐 관광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의료나 보건을 영리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의료나 보건을 영리화하지 않는다면 관광 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산업이 확대될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전부 다 내수거든요. 관광 산업은 내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고용 유발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공공부문 서비스입니다. 사실 학교에도 선생님을 더 많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육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가 OECD에서 거의 최악이니까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걸 대폭 늘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도 확충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또 제가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예요. 그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저는 좀 청와대부터 6시에 불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시 이후에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 불 꺼야죠. 그리고 6시 이후에 만약에 일을 해야 될 거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좀 직장이 없는데 청와대부터 6시 이후에 일할 거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6시까지만 일을 하게 하고 월급을 좀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더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람을 더 뽑아야 됩니다. 사람 더 뽑으면 일자리 잘 된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실 단축이 아니고요. 노동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노동시간 법정 노동시간. 노동시간 준수입니다. 말을 바꿔야겠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이 아니라 노동시간 준수입니다. 법정 노동시간 준수. 그래서 이제 저는 청와대나 법원이나 검찰부터 6시에 전기를 빼버리자. 그리고 그걸 만약에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제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그렇게 오버타임을 하는 거는 사실은 남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좀 그건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옆에 버젓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놔두고 자기가 법정 노동시간을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자본의 이해로 그 잔업 처리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급여를 조금 더 받아야지 교육비 주고 의료비가 감당되니까 그런 건데 그 문제를 패키지로 풀자는 거네요. 일단 뭐 저는 공기업이나 그 공무원들부터는 그 오버타임을 좀 엄격하게 허가제로 하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잔업 특근을 하지 않으시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또 같이 풀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이 잔업 특근을 없애면서 줄어드는 임금을 일부는 사실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333 해서 보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평균 근로시간이 연간 한 2,150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 OECD 평균이 한 1,700시간, 1,750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한 300시간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400시간 더 하죠. 400시간 더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0시간 정도 줄인다라고 했을 때 100시간은 근로자가 그 임금 감소분을 감수하고 100시간은 사업주가 감수하고 그 사업주가 그만큼은 주는 거죠. 그다음에 100시간은 뭐 근로복지 기금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300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지만
소득은 100시간분만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근로자도 내가 100시간분 줄지만 저녁이 있는 삶에서 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감수하는데 이제 감수하려면 어쨌든 교육비 주급 의료비가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그 국가 책임으로 강하게 그러니까요. 하고 교육비 의료비 주급은 국가 책임으로 강하게 가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급여가 좀 줄어들어도 노동시간 준수를 하고 저녁 있는 삶을 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0시간 일을 적게 하면서 임금은 100시간분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 최고의 민생 전문가였던 이원욱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 영입 0순위로 가셨습니다. 1순위가 아닙니다. 0순위입니다. 표창원 소장님 바로 직전에 일주일 전에 0순위로 가신 이원욱 변호사 모셔서 아주 민생 전문가다운 식견을 지금 아주 재밌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갑을 드뜯게 하는 장치로 예,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일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산업이 이제 기존의 방식은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대기업이 안 나오는 산업 구조거든요. 지금 혁신 기업들이 잘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만 봐도 알리바바라든지 뭐 샤오미나 뭐 화웨이 이런 데 다 최근에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기업들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최근에 큰 기업들이거든요.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이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최근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20년. 우리도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업하다가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하는데 너무 위험부담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안 해요. 우수한 인재들이 변호사, 의사, 공무원 하는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또 삼성이나 현대. 예, 그리고 다 대기업 취직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회는 이현욱 변호사님도 변호사가 되놓고 우수한 인재가 변호사 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면 어떡해요? 대단히 죄송하네요. 제가 창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생각해 보니까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8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하다가 망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창업 성공한 그 기업가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평균 창업 횟수가 2.8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은 해봐야 되는 건데. 3점 사기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를 경험해야 다음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고 또 뭐 파산시켜서 뭐 평생 괴롭히고 또 채권 보증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 보증제도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보증제도가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을 보고 하는 투자.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망하더라도 기업가한테 무슨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가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뭐 따로 돈을 챙겼다면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망한 거야.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들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창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죠. 7.8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공했을 때 뺏어 먹지 못하게 해요. 이제 중소기업. 예, 그렇습니다. 약탈을 막는 것이죠. 기술 탈취당한다거나. 예, 기술 탈취를 한다나. 수탈당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재벌 대기업들의 특기잖아요. 예, 우리가 그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해도 대기업하고 거래하다가 뭐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공한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 이 벤처, 또 창업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할 때까지, 확실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제, 절대로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그 담당관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만약에 여기를 약탈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대기업을 가만 안 두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아주 강력한 조치. 담당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약탈하려고 하는 조짐만 보일 때, 예. 이쪽에 호민관들, 예, 중소기업 호민관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붙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붙이면 됩니다. 예, 그런 짓을 못하게 딱 예방을 하는 거죠. 예, 그 지자체는 재무적 유인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그런 담당자 중소기업 호민관을 딱 두게 되면 이 지자체에서는 자기 중소기업이 망하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또 우리 주민들이 또 실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 비용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중소기업, 자기 지역의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보호할 재무적 유인이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강력한 권한을 주면 그 지자체에다가 그 공정거래나
예. 그런 하도급이나 중소기업 보호 관련되는 권한을 지자체가 해라. 그거 주면 지자체는 그걸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해관계인 자본주의로서 예, 그렇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할 수 있게 근데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열심히 예. 안 해요, 구조상.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을 하고 윗분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정권의 그런 태도에 따라서 막 좌우가 됩니다. 청와대가 재벌 대기업 비호를 하면 같이 비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청와대 눈 밖에 나가면서까지 뭐 재벌 대기업하고 뭐 이렇게 나를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중소기업 보호를 좀 게을리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줘야 돼요. 오히려 지자체가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여당 야당 관계없이 자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거든요. 보호하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예, 그다음 유권자들이기도 하고. 유권자들이기도 예. 하고 그렇게 또 세수도 되고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어땠습니까? 확실히 그냥 피상적으로 중소기업 중상공인을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보다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현욱 변호사님은 평소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갖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순이 이현욱 변호사님하고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응원의 댓글 또는 뭐 좋은 정책 제안이라든지 있으면 계속 남겨주시고요. 이현욱 변호사님 쓰신 약탈적 금융사회라는 책도 굉장히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크게 회자되고 있는 책이고 많이 팔린 책인데 계속해서 좋은 응원의 댓글이나 제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좀 하죠. 뉴파티위원회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하지 말자고 하는 10개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10개명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같이 만드신 건가요? 예, 저도. 예. 이철희 소장님하고 이현욱 변호사님이 냄새가 나던데요. 저는 평소에도 그 두 분을 아니까 약간 두 분의 냄새가 났어요. 예, 거부 10개명, 네. 실천 10개명 두 개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주로 이제 실천 10개명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거부 10개명은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했겠죠. 예, 많이 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네. 국민들도 싫어하는 행태들, 네.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둘 다 이제 우리, 이철희 소장님이 많이 이제, 그,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소장님은 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지명도 높아서 어떻습니까? 같이 일해 보시니까 그전에도 원래 좀 아시잖아요.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아. 예, 그래서 또 언론이나 이런 데도 또 이해가 깊으시니까, 네. 예, 앞으로 아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우리 이철희 소장님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번에 꼭 국회 들어가셔야 돼요. 예. 아니 본인 지금 정책 공부하러 오셨다가 왜 이철희 소장님? 뭐 저도 물론 가야 되지만, 좋은 분들이 많이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너무 센 데 가서 붙으셨다가 혹시 또 정기은퇴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꼭 국회 들어가셔서 최소한 저하고 한 10년, 15년은 하셔야 조금. 이철희 소장님은 지금 지역으로 나가시나요? 아직 뭐 정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네. 아마 또 좀 험지에서 강하게 붙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건 우리 이현욱 변호사 마찬가지로 분당갑이 그동안 새누리당이 항상 되는 곳이었다면서요. 한 번도 야당이 안 됐다면서요. 지역구 생긴 이래 25년 전에 네. 92년도 생겼습니다만 항상 그 새누리당, 예, 그전에 한나라당 뭐 이렇게 한 번도 야당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번도 아니 된 적이 근데 없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무모한 지금 선택을 하셨어요? 예, 제가 한 고민이 많죠. 근데 네. 뭐 제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럼 뭐 비례대표를 하느냐 아니면은 좀 안전하게 뭐 좀 쉽게 될 수 있는데 가서 차고 들어가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과연 정치가 바뀌겠느냐. 예.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제가 도전했을 때 의미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꿨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 지역구에서 제가 당선이 되면 그 한국 정치가 조금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도 민생 전문가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깰 수 있는 전문가가 가서 당선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강하지만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곳을 제가 좀 찾은 것이고요. 여기 또 우리 그 이재명 시장님이 계시고 또
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제가 또 판교 테크노밸리는 중소기업들하고 벤처기업들이 주로 모여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벤처기업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요. 네. 큰 기업들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그 정보통신 또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네.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쪽이 이제 제가 오랫동안 또 관여했던 또 영역이기도 하고 네. 해서 저한테 참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IT나 벤처기업이나 게임 산업 이런 데도 전문 조금 전문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웹젠 김병관 의장님하고도 그러면 뭐 굉장히 친하시겠어요. 예, 뭐 몇 번 뵀습니다. 예. 아니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시기 전에 뵌 거야 아니면 와서 뵌 거예요? 당에 와서 뵀습니다. 예. 와서 뵀구나. 예, 이야기하던 벌써 52분이나 흘렀어요, 변호사님. 너무 시간이 모자라죠. 아, 그렇네요. 네. 이현욱 변호사님 응원 댓글 달아달라니까 수희당님께서 시그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라고. 요즘 화제 드라마 시그널. 예, 김은희 그렇군요. 작가하고 장항준 감독님이 참여연대 또 오랜 후원자이시고 또 얼마 전에 참여연대 팟캐스트도 한번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말 많이 했다고 혼났어요. 오늘은 저 말 많이 안 했죠, 변호사님? 예, 그렇죠.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조그마신 거죠. 평소에 비해서. 더 앞으로도 말수 더 줄일 거예요. 네. 고독하고 싶어요. 말만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 3분 남았어요, 변호사님.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분당 국민들에게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하실 수 있는 말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예. 형제를 실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형제다. 그래서 내가 형제에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형제에게 못할 짓은 국민들이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일을 국민들이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형제들은 도와주고, 또 일이 없는 형제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집이 없는 형제들한테는 집을 자기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런 형제를 실현하는 정치. 이제 너무 이상이 높다고 사람들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좋은데요. 예, 형제, 저는 자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도 우애 정치로 예, 벽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민주당이. 네. 저는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큰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듯이 우리 형제들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미력이나마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서로 돕고 또 선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을님, 피터777님, 오케마리님, 맹초로님 다 응원을 해주셨어요. 특히 피터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적인가요? 거기서 기적이죠. 기적을 바랍니다. 지금은 기적인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우리 캠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길 거라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님은 거기서 예전에 55%로 더 득표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득표를 더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곳이네요.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진짜,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의 혁신과 발전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이제 입당을 하고 당인이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더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이해에 복무하는 그런 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정말 각오가 대단합니다. 많은 오늘과 내일님께서도 이현욱 변호사님 목소리에 힘과 의지가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으라차차도 화이팅 해주고 이현욱 변호사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으라차차가 정치인들 많이 모시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을들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 또 모시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영입 영순이 이현욱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방송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는 거로 하고요.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